여기, 편한데 앉으시면 돼요. 아, 저기 앉을래요? 노트북 잠깐 손 치워줄게. 네. 그 다은이도 책 피고 23번, 24번 보면 돼요. 네. 친구들 혹시 23번, 24번 풀면서 정답의 근거를 글에서 한번 이렇게 밑줄 그어 보세요. 아, 이 말이 들어가야겠구나. 네. 그거 한번 해보세요.
시간 좀 더 필요한 친구 있나요? 아, 오케이. 네. 다 됐나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 정답은 23번에는 2번, 24번에는 1번이고요. 네. 일단 23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사실 23번 이거 뭔 말인지 이해돼요, 이거? 빈칸에 갑자기 다다다 덤이래, 이거. 쌤, 덤디덤티 나왔는데 다다다 덤은 뭐죠? 뭐야, 이거? 사실 좀 글 자체가 좀 난해합니다. 읽었을 때, 아, 쌤, 저는 독해가 잘 됐어요. 아, 그러면은 친구의 독해력에 박수 치시면 되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요걸 읽었을 때, 뭔 말이야? 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났을 거예요. 사실 빈칸도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와?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한데,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빈칸 글이 어려워질수록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뭔 말인지 모르겠을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잘 이해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소재가 막 바뀌더라도 공통된 주제를 찾기, 공통된 속성을 찾기, 이게 중요했고요.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 이 말이랑 이 말이랑 같은 말이구나, 이 속성을 찾아야 되고, 두 번째, 대조가 있으면은 체크해서 이해하기. 근데 사실 요 글은 조금 어려운 이유가 글 자체가 어려운데 대조가 크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뭘 가지고 풀었어야 됐냐? 요 공통된 속성을 가지고 풀었어야 됐는데, 그게 어디서 등장하냐면 여기 바흐 선생님과 베토벤 선생님에서 공통된 속성을 찾으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거를 찾고, 아, 쌤 여기서 찾아서 여기 넣었어요 하면은 되게 잘 푸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타겟팅을 잘 하신 겁니다. 물론 어려운 글이라서 잘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처음 읽었을 때 development란 단어와 movement란 단어와 모토란 단어가 있죠. 이거 사실 음악에 대한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했을 때 development 어떻게 해석해? 그냥 발달, 이렇게 해석하죠. 여기서는 음악의 전개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그렇게 모르더라도 우리가 풀 수 있는 접근법을 가지고 풀어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해석을 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쌤이 그 음악 용어를 모른다는 전제에 그냥 해석을 주르륵 칠 겁니다. 학생들의 시선에서 해석을 칠 거예요. 알겠지? 가볼게. 자, 발달이란 것은요, 아주 복잡하고 매력적이래. 뭐지? 그리고 이 푸구, 푸가거든요. 그 바흐 선생님의 푸가라는 이제 뭐 그 작품의 이름입니다. 이 푸가라는 것은요, 바흐 선생님이 이 푸가라는 작품은 설명합니다. how far, 얼마나 멀리 이 과정이 갈 수 있는지, 뭐를 통해서? 하나의 멜로디 라인을 통해서. 그리고 때때로 약간의 음을 가지고, 이 약간의 음이 was all that, 뭐래? 전부래. 뭐 할 수 있는 작곡가가 필요한 거죠. 뭔가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뭐가 포함된 아주 복잡한 어떤 발달이 포함된 뭐 응집된 구조되어 있는 거를 포함하는데 만드는데 필요하다. 뭐가? 뭔가 음이 필요하구나. 뭐 이렇게 해석을 처리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베토벤 선생님 나옵니다. 베토벤의 5번째 교향곡. 혹시 배경 지식이 좀 뛰어난 친구들은 뭔지 아세요? 5번 교향곡 뭔지 알아요? 운명 교향곡이라고 들어봤어요? 따다다단, 알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따다다단 이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가 알 수 없잖아. 어쨌든. 자, 하여튼 우리가 이 5번 교향곡이라는 것은요, provides, 제공해 주고요. 어떤 예외적인 예시래. 어떻게? 많이. 여기서 마일리지가 나왔는데, 쌤, 마일리지는 저 쌓는 거밖에 모르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이득이란 뜻입니다. 또는 뭐 거리라는 뜻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그 작곡가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뭐를 통해서 out of few notes and simple rhythmic tapping 간단한 음과 이제 뭐 리드믹 태핑을 통해서 갈 수 있는지인 거야. 그리고 오프닝 다다다덤 그게 뭔데? 모두가 들었던 거죠. 어딘가 또는 다른 곳에서 들었던 다다다덤은 빈칸하다. 뭐야 이거? 그리고 뭘 통해서 한대요? 오프닝 움직임 그리고 남아있는 세 개의 움직임을 통해서 마치 뭐가 비슷한? 모토. 쌤 모토는 제가 아는 삶의 모토 이런 거밖에 모르는데요. 어쨌든 모토를 통해서 그리고 커넥티브 뭐 짜는 것 같아. 맞죠? 그다음 이어서 해석을 해볼게요. 마치 뭐인 것처럼 우리가 항상 볼 수 없습니다. 이 복잡한 붓질을 어떻게 되는 창작물에서 그 그림의 창작물에서 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알아차릴 수 없대요. 어떻게 베토벤이 이러한 신선한 붓질, 아주 멋진 붓질을 하는지 그의 모토를 사용해가지고 또는 어떻게 그가 발달시키는지 그의 작품을 아주 크고 응집력 있는 진술로서. 하지만 많은 즐거움, 우리가 얻는 즐거움은 블라블라블라. 쌤, 뭔 말이죠? 딱 이게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맞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독해는 이렇게 하더라도 글이 어려워지면 뭐 해야 된다? 공통된 속성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공통된 속성을 찾는 방법이 단어 뜻이 비슷한 것도 있지만 문장 구조로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두 가지 둘 다 이용할 겁니다. 문장 구조와 단어 뜻을 통해서 이 다다다덤이 뭔지 유추할 거예요. 알겠지?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뭐 작곡가 얘기 나오고 뭐 했대. 자, 근데 가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공통된 걸 찾아야 되는데 바흐와 베토벤에서 공통된 걸 찾아야 된대. 근데 여기서 보시면 힌트가 뭐예요? 하나의 멜로디 라인과 약간의 음을 통해서 뭘 만들었대요? 멋진 작품. 그리고 복잡한 어떤 뭐 발달을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베토벤도 뭐라고 얘기해? 여기서 보시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가 얼마나 이 과정에 멀리 갈 수 있는지 똑같은 문장 구조인 거 느껴져요? 똑같은 문장 구조거든. 그럼 밑에도 사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작곡가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뭐를 통해서 약간의 음과 간단한 리드믹 태핑을 가지고 지금 공통된 거 느껴져요? 간단한 음과 간단한 멜로디 라인을 가지고 뭘 만든 거야? 아주 멋진 복잡한 전개부를 만든 거다. 멀리 갔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이 공통된 속성은 끌어내셨어야 돼. 이해되셨어? 자, 그리고 볼게. 빈칸을 보면 다다다덤이래. 그리고 이 빈칸의 다다다덤은 뭘 통해서? 오프닝을 통해서 그리고 세 개 남아있는 움직임을 통해서 빈칸화돼요. 자, 우리 문장 구조 비슷한 거 정리해야 됐죠? 간단한 멜로디 라인으로 뭘 한다? 어려운 걸 만들어낸다. 즉 오프닝의 움직임을 통해서 뭘 만들어낸다라는 거지. 지금 문장 구조 비슷하게 되는 거 느껴져요? 해석상? 친구들? 오케이? 그럼 친구들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이 오프닝에라는 말이 다다다덤이라는 말이 뭐랑 똑같은 말이구나? 싱글 멜로디 라인이랑 똑같은 말이구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5번 교향곡의 예시예요. 근데 우리가 이건 알 수 없잖아. 맞죠? 알 수 없잖아. 근데 우리가 뭘 통해서? 문장 구조의 비슷함을 통해서 유추를 해낸 거죠. 친구들 이해돼요? 쓴 말? 그러니까 하나의 멜로디 라인들을 통해서 복잡한 걸 만들어냈다. 즉, 이 오프닝을 통해서 빈칸했다니까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예요? 요 말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복잡한 전개. 또는 멀리 갈 수 있다. 요런 말이 들어가셔야 돼. 이해되셨어요? 친구들 오케이? 그래서 복잡하고 멀리 간다라는 말의 선지를 찾아보는 거야. 그래서 가볼게요. 좀 어렵습니다. 복잡하고 멀리 간다. 복잡하고 멀리 간다는 말을 찾아야 돼. 자, 작곡가의 음악적 생각이 모순되게 만든다. 이제 복잡하고 멀리 간다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자, 나타납니다. 꽤 다양한 방식으로. 이게 뭐야? 복잡한 거죠. 똑같은 말인 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걸 골랐다. 너무 잘하신 거예요. 이 문제 되게 오답률 높았거든요. 이 당시에 이 문제가 들어있는 학평의 1등급 컷이 4%였어요. 절대평가인데. 그래서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었는데 요거 이렇게 해서 맞췄다. 되게 잘하신 겁니다. 자, 그다음 3번도 볼게.
제공해준대. 좀 확장된 음악적 지식을 좀 창의적으로 제공해준다. 아니고요. 우리는 복잡한 걸 얘기하는 거잖아. 남아있대. 꽤 진정된 상태로 아니에요. 뭐한테? 깊이 연관된대. 뭐 그들 자신의 즐거움은 전혀 관련 없어요. 그래서 복잡하다, 멀리 간다라는 내용은 2번이 가장 비슷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이 어려워질수록 뭔 말이야 싶지만 친구들이 뭘 해야 된다? 공통된 속성을 찾거나 대조적인 속성을 이용하셔야 된다. 어떻게든 간에 끌어내셔야 돼. 그냥 비슷한 단어라도 묶인 구조 또는 문장 형식이 비슷해 보면 그걸 이용해서 쓰셔야 돼요. 알겠죠? 친구들 오케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 되겠죠? 네. 저거 다다다덤을 어떻게 처음 보자마자 운명 교향곡이구나 라고 읽을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맞죠? 네. 사실 거의 없겠죠? 음악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면. 네. 네. 쌤도 처음 풀 때 뭔 말이야 싶었습니다. 네. 자, 24번 볼게요. 네, 24번은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우리 대조적인 포인트가 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활용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타겟팅 대상을 명확하게 잡을 수 있다. 알겠죠? 이것도 한번 읽어가면서 가볼게. 자, in trying to explain. 우리가 설명하려고 시도하면서 뭐를요? 얼마나 다른 어떤 그 분야들이 시도하려고 하는지 이해하려고. 뭐를요? 어떤 자전적인 기억을. 그 문학 비평가 이 사람이 말했습니다. 심리학은 정원이고 문학은 황무지다. 자, 일단 친구들이 글을 읽을 때 두 가지 대상이 등장했죠. 네, 그러면은 일단 체크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정리를 할 겁니다. 요거를 A로 두고 요거를 B로 둘 거예요. 왜? 쌤이 얘기했죠. 두 가지 뭔가 속성이 다른 대상 등장하면 이 속성을 이용해서 풀어야 될 거다. 그래서 보시면 자, 심리학이라는 대상과 문학이라는 대상을 이렇게 우리가 대조시킬 거야. 이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 풀 겁니다. 실제로 이게 적용돼요. 네, 가볼게. 자, 일단 심리학은 뭐래요? 정원이래. 네, 그죠? 카더가든이랍니다. 네, 그리고 문학은 뭐래요? 황무지래요. 네, 그지? 일단 이렇게 되네. 자, 그리고 읽어가 볼게. 자, 그가 의미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심리학은 뭐다? 찾는 거다. 패턴을 찾는 거고 규칙성을 찾는 거래요. 그리고 뭔가 질서를 부과하는 거래. 사람들의 경험에 있어서. 오케이. 얘네는 뭔가 정원이기도 한데 패턴과 규칙성을 찾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 얘의 성질을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속성을. 알겠지?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자, 그리고 대놓고 대조라고 힌트 주죠. 반면에 작가는 누구겠어요? 심리학이겠어? 문학이겠어요? 작가면. 문학인 거 알겠어요? 그죠? 그럼 얘네들의 성질은 요거겠지? 가볼게. 자, 얘네들은 뭐한데? unruly 하면은 밑에 주석으로 주긴 했습니다. 룰이 원래 이제 규칙을 따르는 이런 건데 규칙을 따르지 않고 지멋대로 한다. 이거죠. 그리고 tame도 길들이다라는 뜻인데 길들여지지 않는다. 즉, 둘 다 무슨 뜻이야? 제멋대로다. 라는 거죠. 그럼 조금 이 대조적인 속성을 이용하면 규칙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다. 이 말인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인간 경험에 있어서 제멋대로의 깊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가 말한 것, 뭐에 대해서? 기억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말한 것은 연장된대. 뭐로써? 우리의 질문으로서. 뭐에 대한? 어린아이 마음에 대한 질문으로 연장이 된답니다. 갑자기 어린아이가 나오죠. 자, 근데 우리가 아는 건 이 대조적 성질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나왔어요. 그리고 뒤에서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만약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시면 주어가 두 개처럼 보이는데 이거 똑같은 대상입니다. 네. 우리가 심리학자로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 어법상 틀린 거 아니라 이런 구문 가끔 등장하거든요. 우리가 심리학자로서 too bent, 너무 구부려져 있대. 뭐 하는데 구부려져 있냐면 identify, 구별하는데 구부려져 있대요. 뭐를? 어떤 질서 정연한 패턴으로 구부러져 있대. 아까 우리 속성 뭐였어요? 패턴 찾기에 구부러져 있다는 말은 패턴에 너무 치우쳐져 있다는 말인 거 알겠죠? 이해되세요, 친구들? 따라오겠어요? 그죠? 그리고 볼게. 규칙성. 뭐에 대한? 아이들의 마음에 있어서. 그러니까 아이들 마음도 마찬가지로 이런 성질을 이용하는구나. 인 거죠. 그리고 우린 뭐한데? We may miss. 아마 우리는 본질적이나 또는 만연한 특성들을 놓치고 있을 거래요. 뭐에 대한? 우리 주제에 대한. 그게 뭐냐면, 네, 이제 콜론 하면은 즉 같은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는 아이들의 좀 중요한 주제, 필수적인 주제를 놓치는데 아이들의 조금 규칙을 따르지 않고 상상적인 방식,
뭐하는 데 있어서 대화하거나 생산하는 방식을 놓친대. 이 성질은 누구의 성질이었어요 아까? 규칙에 따르지 않는다. 누구의 성질이었죠? 그죠? 얘네 성질이었지. 아 그러면 I라는 애를 기준으로 봤을 땐 얘에 좀 가깝네? 맞죠? 친구들 이거 느껴지죠? 그지? 그리고 가볼게. 자, it is not only the developed writer. 그죠? 그것은 not only 뭐가 아니라 단순히 이 사람들의 비단 해당되는 게 아니랍니다. 뭐가요? 어떤 작가나 문학적 학자 뭐처럼 보이는 좀 끌리게 되는 거죠. 어딜 향해서 꽤 야생적이고 조금 색다른 생각하는 방식이죠. 네, 끌리게 된답니다. 뭐가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즉 무슨 말이냐? 요 학자들, 그러니까 요 문학의 작가들이나 여기 말하는 우리 글 쓰는 작가들도 어린아이들처럼 똑같이 행동하다, 색다르게 행동한다라는 말인 거지. 맞죠? 지금 세미콜론이나 콜론은 즉 같은 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사실 요거는 같은 말이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해준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친구들? 좀 이해 안 된 친구 있어? 괜찮아요? 따라오겠어요? 그럼 볼게요. 자, 심리학자들은 흥미를 가졌대. 어린아이에 있어서. 어린아이들이 뭐 해야 된대? 빈칸해야 된답니다. 뭐 하기 위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좋은 그림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자, 아이들이 생각하는 걸 알아내기 위해서래.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요렇게 생각하죠. 그럼 심리학자들은 뭘 알아야 돼요? 요거를 알아야겠죠. 이해됐어요? 그럼 요 속성이 어디 들어가야 되는 거야?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빈칸에 넣어야 될 말은 요겁니다. 네. 그래서 B의 속성이 아까 뭐 있었어요, 앞에? 뭐야? 황무지. 그리고 뭐? 규칙을 따르지 않는 거. 여기에 두 가지가 빈칸 선지에 있어야 됩니다. 또는 이거랑 똑같은 말이 빈칸 선지에 있으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지금 친구들 내용 정리됐어? 대조 포인트 이용해서 넣어야 될 말 둘 중에 하나 타겟팅하고 넣은 거죠? 오케이? 그리고 빈칸 선지로 가는 거야. 뭐야? 갑자기 바뀌었네요. 슬라이드가. 네. 자, 가볼게요. venture 하면은 모험을 떠나다 이런 뜻이죠. 자, 모험을 떠나는데 좀 더 어디로 떠나는 거야? 황무지로 떠난대.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네. 그래서 정답 1번이에요. 네. 네. 황무지로 떠난다. 여기잖아. 이 얘기잖아. 그리고 볼게요. 자, 돕습니다. 그들이 뭐 하도록? 떠올리도록. 가장 귀중한 기억을 떠올리도록. 아니죠. 우리의 찾아야 되는 속성은 뭐야? 규칙을 따르지 않고 황무지에 대한 속성을 찾아야 되잖아. 전혀 관련 없죠. 그지? 자, 더 잘 이해한답니다. 부모님의 의무에 대한 어려움을. 전혀 관련 없죠. 네. 아이들의 픽션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특징을 여기까지는 그럴듯한데 뭐하래? 무시하래요. 그러면은 아니죠. 네, 무시한다는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뭐하래요? 스탠다이즈. 뭐야? 표준화하래. 뭐를? 그들의 심리학적 발달을 하는 방법. 이것도 아니죠. 정답은 요 내용이 들어가 있는 1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갑자기 황무지가 왜 나와요가 아니라 우리가 아까 뭐 했어? 대조의 속성을 이용해서 그래서 들어가야 되는 타겟팅해서 내용을 넣으니까 저게 정답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친구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글이 어려워질수록 뭘 이용해야 된다? 대조랑 공통된 속성을 가지고 선지에 가져가셔야 된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셨으면 됐고요. 이제 어려운 문제는 좀 많이 풀었어. 그래서 25번, 28번은 네, 푸시면 되는데 네, 시간은 조금 넉넉하게 드릴게요. 네, 10분 조금 넘게 드릴 테니까 네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더 필요하신 분? 다 괜찮나요? 네. 일단 여기까지 푸시고 그 문제 푸실 때 꼭 타겟팅 했던 거는 정답의 근거가 이거다라고 표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이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가 하고 안 하고 정답의 차이가 나는 지문이 있어요. 바로 26번입니다. 네. 일단 정답은 먼저 불러드리고 풀이는 쌤이 쉬는 시간 가신 후에 할 건데, 자, 정답 불러드릴게요. 25번에 5번, 그 다음 27번에는 4번, 28번에는 2번인데 26번은 타겟팅을 하고 안 하고 정답 선지가 바뀝니다. 이제 오답률 1등은 2번이에요. 예. 타겟팅 안 했을 경우에는 2번을 골랐을 경우고, 타겟팅을 했다 하면 5번입니다. 그래서 타겟팅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답의 근거를 그래서 찾으시고 그 말이 여기 들어가야겠구나 골랐어야 2번이 아니라 5번을 고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아마 많은 친구들이 2번을 골랐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2번을 넣어도 글의 맥락이 너무 맞게 떨어지거든요. 예. 근데 아 쌤 저는 5번 잘 골랐어요 하면은 타겟팅을 잘 하신 겁니다. 이 연습을 우리가 계속 체화하셔야 돼요. 알겠지? 10분 정도 있다가 갔다 와서 같이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개별적으로 질문하시고요. 없으면은 쉬시면 되겠습니다.